우리 최고의 엔지니어 10명도 고치지 못한 이 전투기를 네가 고치면 내 딸을 상으로 주겠다. 라는 굴욕적인 제안에 한국인 관리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장군은 그 평범한 청소부가 사실 대한민국 최첨단 전투기의 설계 뒤에 숨은 천재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단 24시간 후 그 경납고는 군사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의 무대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피터슨 공군기지의 하늘은 맑았지만 행거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해럴드 장군의 발걸음이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내일은 그의 30년 군 경력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전국에 생중계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해럴드 장군이 10명의 엔지니어들을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더 묻어났다. 행거 중앙에는 F-16 전투기가 마치 부상당한 맹수처럼 누워 있었다. 이 항공기는 내일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였다. 화려한 비행 기술로 관중들을 압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상에 묶여 있었다. 장군님,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엔진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품을 교체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럴드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내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군.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30년의 헌신이 하루아침에 웃음거리로 전락하다니. 행거 밖에서는 한 남자가 창문을 닫고 있었다. 52세의 김용식. 그는 5년 동안 이 기지의 청소부로 일해왔다. 회색 유니폼을 입은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저 존재감 없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행거 안의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용식은 장군의 한숨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 F-16 전투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청소부의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그는 엔지니어들의 기술적 논의를 모두 이해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다. 용식의 손이 잠시 떨렸다. 오래된 기억이 그를 덮쳤다. 15년 전 그는 서울에서 군용 항공기를 설계하던 최고의 엔지니어였다. 그때 그가 경고했던 결함,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경고, 그리고 이어진 비극,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젊은 청소부가 물었다. 용식은 현실로 돌아왔다. 괜찮아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쳤다. 그 전투기, 그것은 15년 전 그의 인생을 파괴한 것과 동일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행거 안에서 엔지니어들이 다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해럴드 장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한 청소부가 창문 너머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 과거의 악몽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용식은 창을 계속 닦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15년간 억눌러 왔던 엔지니어의 정신이 깨어나고 있었다. 내일까지 24시간, 그의 인생을 바꿀 24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용식은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30평 방미터의 단칸방, 벽에는 액자 하나 걸려있지 않았다. 오직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 한 장만이 그의 과거를 증명했다. 웃고 있는 아내와 5살 된 딸.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운 용식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본 F-16의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노트 하나가 있었다. 먼지 쌓인 페이지를 넘기자 복잡한 도면과 계산식이 나타났다. 역시 같은 결함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아침이 밝았다. 용식은 평소와 같이 5시에 일어났다. 검은색 양복 바지와 흰 셔츠를 입고 낡은 회색 유니폼을 가방에 넣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한때 서울 최고의 항공 엔지니어였던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깊게 파인 주름, 희끗한 머리카락, 생기 없는 눈빛.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기지 정문의 경비원이 인사했다. 그는 용식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용식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동안 기지를 청소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눈에 담지도 않았다. 그저 유니폼을 입은 하나의 사물처럼 취급했다. 하지만 용식의 귀는 모든 것을 들었다. 엔지니어들이 나누는 기술적 대화, 조종사들의 비행보고, 장교들의 회의 내용까지. 그의 손은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지만 그의 뇌는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했다. 이 청소부 아저씨 영어 알아들어요? 어느 날 젊은 조종사가 동료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아마 모를 거야. 그냥 우리 말 다 해도 돼.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다. 용식은 하버드 대학원에서 항공우주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영어로 논문을 쓰고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을 택했다. 말을 하면 질문이 따라올 것이고 질문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 테니까. 행거로 향하는 용식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어제 본 F-16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 결함은 너무나 익숙했다. 서울에서 그가 발견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문제였다. 그때 그의 경고가 무시되었고 시험 비행 중이던 전투기는 추락했다. 조종사는 사망했고 모든 책임은 용식에게 돌아갔다. 김용식, 당신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군 관계자의 차가운 선고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행거에 도착한 용식은 F-16 주변에 모인 엔지니어들을 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남은 시간은 불과 20시간 더. 용식은 묵묵히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그의 눈은 전투기의 엔진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소프트웨어, 오류가 엔진 제어 시스템에 모순된 명령을 보내고 있었다. 해결책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과연 그가 나설 수 있을까? 15년 전의 악몽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그때 용식의 시선이 건너편에 서 있는 한 여성 장교와 마주쳤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용식을 보고 있었다. 엔젤라 미첼 소령은 그 청소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단순한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이가 있는 눈빛, 전문가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다. 소령님, 회의 시작합니다. 부관의 목소리에 엔젤라는 정신을 차렸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헤럴드 장군, 그녀의 아버지, 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나는 변명이 필요 없네. 해결책을 원한다고. 장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엔젤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의 성격은 언제나 이랬다. 폭발적이고 완벽주의적이며 결과만을 중시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학교에서 A+가 아닌 A를 받아오면 왜 더 잘하지 못했니? 라는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엔지니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엔젤라가 조용히 말했다. 헤럴드 장군은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엔젤라, 네가 이해 못하는 게 있다. 이건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야. 내 전체 경력이 걸린 문제라고. 엔젤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엔지니어들의 입장도 이해했다. 그녀 자신도 항공역학을 전공했기 때문이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헤럴드 장군이 선언했다. 모두 해산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엔젤라는 창가에 서서 행거를 내려다보았다. 그 청소부가 여전히 F-16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저 사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엔젤라는 중얼거렸다. 저녁이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지를 떠났다. 엔젤라는 사무실에 남아 인사 파일을 검토했다. 직감이 그녀를 이끌었다. 청소 직원 목록을 찾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용식, 그녀는 이름을 읽었다. 52세 대한민국 서울 출신. 파일에는 정보가 거의 없었다. 평범한 이력서, 기본적인 신원 조회. 하지만 엔젤라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소령의 권한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파일이었지만
아버지의 비상 액세스 코드를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국 수석 엔지니어 하버드 대학원 엔젤라의 눈이 커졌다. 이게 가능해? 왜 이런 사람이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지? 파일을 더 살펴보던 엔젤라는 서울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밀 파일을 발견했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15년 전 한국에서 발생한 군용기 추락 사고, 조종사 사망. 김용식이 책임자로 지목됨 하지만 미국 측 보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전했다.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불일치 발견됨. 한국 측 조사 결과에 의문 제기. 엔젤라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정치적 음모의 냄새가 났다. 창밖을 보니 늦은 시간에도 용식이 행거에 남아있었다. 그는 다른 청소부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F-16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엔젤라는 결심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김용식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군요, 김 선생님. 엔젤라는 속삭였다. 그럼 대체 누구시죠?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행거로 향했다. 가슴 속에서는 직감이 강하게 울렸다. 이 남자가 내일의 퍼레이드를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구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행거로 향하던 엔젤라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 인원 긴급 소집 지금 당장. 엔젤라는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이성을 잃으면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불과 10분 만에 기지의 모든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이 F-16 주변에 모였다. 헤럴드 장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임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의 눈에는 전에 본 적 없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여러분, 나는 30년간 군에서 복무했소.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일 이 퍼레이드는 내 군 생활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요. 대통령이 참석하고 전국에 생중계될 행사요.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장군님, 우리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엔진 제어 시스템의 오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품을 교체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헤럴드 장군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소. 내일 아침 10시 그 전투기는 하늘에 있어야 해. 침묵이 내려앉았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때 헤럴드 장군이 예상치 못한 선언을 했다. 들어보시오. 만약 누구든 이 망할 비행기를 고칠 수 있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폭발했다. 내 딸을 그 사람에게 시집 보내겠소. 행거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장군님 농담 잘하십니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장군의 눈빛은 진지했다. 숨어있던 엔젤라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자신을 상품처럼 내놓다니.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절박함도 느껴졌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30년의 군 경력이 내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그는 정말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행거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용식은 모든 것을 들었다. 그의 손이 빗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희망? 아니면 두려움? 그는 자신이 그 F-16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서울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결함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의 인생을 파괴했던 바로 그 결함이기도 했다. 내가 나설 수 있을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일부는 여전히 장군의 말을 농담으로 치부하며 웃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침통한 표정이었다. 퍼레이드는 이제 몇 시간 후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다. 엔젤라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광기 어린 제안, 김용식의 미스터리한 과거, 그리고 내일의 퍼레이드,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한편 용식은 모두가 떠난 행거에 홀로 남았다. F-16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1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는 경고했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그는 결심했다.
용식의 손가락이 전투기의 차가운 금속 표면을 느꼈다. 15년 만의 재회였다. 용식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작은 아파트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유령들과 싸웠다.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이 보였다. 한때 그는 그 하늘을 정복하기 위한 비행기를 설계했었다. 김 박사님,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15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그의 어깨를 두드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용식은 신화와도 같은 존재였다. 37세의 나이에 대한민국 항공우주국의 최연소 수석 엔지니어, 하버드 박사 학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논문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여보,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 파리 여행 가요. 그의 아내 미경이 웃으며 말했던 날, 그녀의 눈빛은 항상 그에 대한 자부심으로 빛났다. 어린 딸 지현이는 아버지의 사무실 벽에 걸린 비행기 모형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빠, 이거 다 아빠가 만든 거예요?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순수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 기억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용식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KF-21 전투기의 첫 시험 비행, 수년간의 연구와 개발이 집약된 순간, 용식은 마지막 점검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그는 즉시 비행 연기를 요청했다. 김 박사, 우리는 이미 모든 외국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상관이 차갑게 말했다. 미국, 일본,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옵저버가 왔어요. 지금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용식은 간청했다. 단 하루만 주십시오. 이 문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비행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재앙이 일어났다. 이륙 5분 후 전투기의 엔진이 정확히 용식이 우려했던 방식으로 오작동했다. 젊은 시험 조종사 박준호 대위는 탈출할 시간조차 없었다. 김용식,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국가기밀 유출 및 과실치사 혐의로요. 재판은 형식적이었다.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용식이 선택되었다. 증거가 조작되었다. 그의 경고는 기록에서 삭제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아내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다. 이혼 서류입니다. 미경이 교도소 면회실에서 그에게 내민 종이, 지현이와 저는 새 출발이 필요해요. 6개월 후 용식은 무죄로 풀려났다. 증거 불충분. 하지만 그의 명예, 경력, 가족, 모든 것이 이미 파괴되었다. 그는 언론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주머니에는 몇백 달러,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 딸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 미국에서 그는 김용식 박사가 아닌 그저 김이라는 청소부로 새 삶을 시작했다. 누구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피터슨 공군기지의 F-16에서 그는 15년 전과 동일한 결함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누군가 그의 말을 들어줄까? 용식은 천천히 일어나 낡은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15년 전 그가 발견한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과거의 악몽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엔젤라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무모한 제안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김용식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남자였다. 이게 말이 되나? 그녀는 화면에 띄워진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다. 기본적인 신원 정보를 넘어 그녀는 군사 데이터베이스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곳에는 최고 기밀 스탬프가 찍힌 파일들이 있었다. 그녀의 소령 계급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헤럴드 장군의 딸로서 그녀는 몇 가지 특별한 접근 방법을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최우수 졸업생 엔젤라는 용식의 학력 사항을 읽었다. 하버드 대학교 항공우주공학 박사, 논문 주제 차세대 전투기 엔진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 개선에 관한 연구. 그의 이력은 화려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수십 편의 논문들, 받은 상들, 초청 강연들. 30대 중반에 이미 그는 세계적인 전문가였다. 이런 사람이 왜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지? 엔젤라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서울 사건이라는 파일을 열었다. 15년 전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이던 첨단 전투기,
시험 비행 중 추락 사고 발생. 미국에서 온 관찰자들도 참관 중이었다. 조종사 사망. 김용식이 책임자로 지목됨 하지만 미국 측 보고서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다. 주에 해당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한국 측의 절차적 불일치 확인됨. 김용식 박사의 사전 경고가 있었으나 무시된 정황 발견. 소프트웨어 결함의 원인이 미국 방산업체 제공 부품일 가능성 있음. 외교적 문제 야기 가능성 있어 해당 정보 최고 기밀로 분류함. 엔젤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파일을 읽었다. 김용식 박사는 사건 이후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 현재 피터슨 공군기지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 중. 신원관리 지속 중. 신원관리라는 군사 용어는 그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의미였다. 누군가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문장이었다. 해럴드 미첼 장군, 당시 대령, 은 사건 당시 서울주재 미 군사고문단의 일원으로 참관 중이었음. 엔젤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가 15년 전 그 사건의 목격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같은 기지에서 김용식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파일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았지만 항공 역학을 전공한 그녀로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 결함은 엔진 제어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시스템이 간헐적으로 모순된 명령을 보내는 문제였다. 놀랍게도 그것은 현재 F-16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유형의 문제였다. 증거가 모두 여기 있어. 엔젤라는 속삭였다. 용식 씨는 잘못이 없었어. 그는 오히려 그 문제를 경고했던 사람이었어. 엔젤라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 퍼레이드까지 불과 6시간.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퍼레이드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였다. 15년 전 부당하게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에게 진실을 돌려주는 문제였다. 그녀는 재빨리 자료를 저장하고 인쇄했다. 그리고 행거로 향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김용식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F-16과 함께 15년의 악몽과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엔젤라의 뺨을 스쳤다. 행거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인쇄한 기밀 문서들이 들려 있었다. 행거 문을 열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녀의 예상대로 김용식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세용식은 F-16 아래에 누워 손전등을 비추며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청소부의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단정한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청소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엔젤라는 잠시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작업하는 모습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정확하고 우아하며 자신감 넘쳤다. 김용식 박사님, 엔젤라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용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전투기 아래에서 나오며 그는 손전등을 끄고 빠르게 도구를 감추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실례합니다만 저는 그냥 청소부입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다. 엔젤라는 한 걸음 다가갔다. 하버드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청소부라면 말이죠. 침묵이 흘렀다. 용식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엔젤라가 계속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 엔지니어였던 사람, 15년 전 불의의 희생양이 된 사람. 용식의 눈이 흔들렸다. 수년간 숨겨온 진실이 갑자기 드러난 충격이었다. 그게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엔젤라는 손에 든 서류를 내밀었다. 미국 정부의 비밀 보고서예요. 당신이 사고를 경고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당신은 책임자가 아니라 영웅이었어요, 김 박사님. 용식은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비쳤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죠? 15년이 지났습니다. 내 가족은 떠났고 내 경력은 끝났어요. 하지만 진실은 중요합니다. 엔젤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기술이 필요해요. 용식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 기술, 나는 15년간 청소부였습니다, 소령님. 그런데도 당신은 이 F-16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엔젤라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용식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서 방어적인 표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의 결함입니다.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간헐적으로 모순된 명령을 보내는 오류죠. 15년 전 서울에서 발견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문제입니다. 엔젤라의 눈이 빛났다. 고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용식이 대답했다. 하지만 무엇인가요? 용식의 눈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또다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다면, 15년 전처럼 모든 것을 잃는다면, 엔젤라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용식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입니다. 용식의 눈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희망.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엔젤라가 말했다. 도와주시겠어요? 용식은 F-16을 바라보았다. 15년 전 그의 경고가 무시되었던 그 비행기. 그리고 지금 그의 기술을 인정하는 이 젊은 여성 장교. 두 세계가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그가 경고했다. 엔젤라는 미소 지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가장 큰 위험 뒤에 숨어 있어요. 용식의 눈에 결심이 차올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해보죠. 엔젤라와 용식의 대화는 새벽녘까지 이어졌다. 용식은 F-16의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고 엔젤라는 그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논리적이었으며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잡한 개념을 풀어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엔젤라가 말했다. 공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이 문제를 설명해 드려야 해요. 용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가능할까요? 청소부의 말을 누가 들을까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김용식 박사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엔젤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용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낼 준비를 했다.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그는 엔젤라를 따라 장군의 사무실로 향했다. 헤럴드 장군은 책상에 앉아 퍼레이드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문이 열리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엔젤라, 지금은 방해하지 마라. 그의 말은 용식을 보는 순간 멈췄다. 왜 청소부를 데려왔지? 아버지, 이분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에요. 엔젤라가 설명했다. 이분은 김용식 박사님이세요. 15년 전 서울에서. 헤럴드. 장군의 눈이 커졌다. 김 박사. 그는 용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제가 맞습니다, 장군님. 용식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다. 15년 전 서울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헤럴드. 장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용식에게 다가갔다. 정말 당신이요. 대한민국의 항공 천재. 어떻게 여기서... 청소부로. 용식의 눈에는 오랜 상처가 비쳤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요. 헤럴드 장군은 엔젤라를 바라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엔젤라는 그녀가 발견한 기밀 문서들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용식 박사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우리 F-16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헤럴드 장군은 문서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충격, 후회, 그리고 희망. 당신이 우리 전투기를 고칠 수 있나요? 장군이 마침내 물었다 말아 할 수 있습니다. 용식이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군요. 필요한 건 뭐든 말하시오. 헤럴드 장군이 급하게 말했다. 인력, 장비, 무엇이든. 용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용식이 천천히 말했다. 제 신분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 그냥 청소부로 돌아갈 것입니다. 헤럴드 장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공한다면? 그때는 용식이 잠시 망설였다.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헤럴드. 장군은 용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 남자 사이에는 15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다. 한쪽은 군 경력의 정점에 있는 장군, 다른 쪽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 엔지니어. 내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제안은? 해럴드 장군이 불편하게 입을 열었다. 그건 농담이셨겠죠. 용식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끊었다. 제가 성공하면 보상은 단 하나만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용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15년 전 서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제가 희생양이 되어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럴드 장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성공하면 모든 것을 말해주겠소. 용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지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청소부가 F-16을 고치겠다고 나섰다는 놀라운 소식. 어떤 이들은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을 느꼈다. 하지만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다. 행거는 순식간에 변했다. 해럴드 장군의 명령으로 최고 엔지니어 팀이 용식의 지휘 아래 모였다. 처음에 그들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청소부였던 한국인이 갑자기 그들의 상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 사람의 말을 박사님으로 존칭해서 들으라. 해럴드 장군이 명령했다. 퍼레이드까지 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한 팀으로 움직여라. 용식은 자신의 계획을 빠르게 설명했다. 문제는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모순된 명령을 보내는 오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프트웨어 디버깅과 동시에 특정 회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수석 엔지니어 톰슨이 불만스럽게 팔짱을 꼈다. 우리가 이미 그걸 시도했소. 작동하지 않았어. 접근 방식이 달랐을 겁니다. 용식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필요한 장비 목록입니다. 그는 종이에 정확한 목록을 적었다. 엔지니어들은 목록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 장비들은 우리 기지에 없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다. 용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엔젤라가 앞으로 나섰다.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오사 네바다 넬리스 기지에는 있을 겁니다. 용식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걸 여기로 가져오려면 몇 시간이 걸릴 텐데. 엔젤라는 결단력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즉시 통신실로 향했다. 소령의 권한으로 그녀는 넬리스 기지에 긴급 장비 요청을 보냈다. 그러나 관료주의적 장벽이 그녀를 막아섰다. 미첼, 소령님, 공식 승인 없이는 그런 장비를 이송할 수 없습니다. 넬리스 기지의 책임자가 대답했다. 엔젤라의 마음은 급해졌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건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해럴드 미첼 장군의 직접적인 권한으로 요청합니다. 장비가 30분 내에 헬리콥터로 출발하지 않으면 장군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통신이 잠시 끊겼다. 엔젤라는 자신이 군사법 위반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군 법정에 서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승인됐습니다. 소령님, 마침내 대답이 왔다. 장비는 1시간 내에 도착할 것입니다. 엔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행거로 돌아온 그녀는 용식이 F-16을 세밀하게 검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손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정확하게 움직였다. 장비가 곧 도착합니다. 그녀가 알렸다. 용식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비쳤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때로는 규칙을 어길 줄도 알아야 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용식은 그녀를 새롭게 바라보았다. 이 젊은 여성 장교는 그를 위해 자신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동료의 신뢰. 주변의 엔지니어들도 용식의 작업 방식에 점점 감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예술가의 그것과 같았다. 마치 전투기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 내가 30년간 본 것 중 가장 정확한 진단이야. 톰슨이 다른 엔지니어에게 속삭였다. 기지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행거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조종사들, 정비사들, 심지어 식당 직원들까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용식과 같은 이민자들이었다. 자신들과 같은 외국인이 이런 중요한 순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장비가 도착한 것이다. 엔젤라는 용식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차 있었다. 이제 진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군요.
용식이 말했다. 특수 장비가 도착하자 용식의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손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다. 15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기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엔지니어들은 이제 완전히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회로 연결을 확인하세요. 용식이 지시했다. 소프트웨어 패치는 내가... 갑자기 그의 손이 멈췄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다. 눈앞에 15년 전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서울에서의 그날 같은 종류의 회로를 검사하던 순간, 그리고 무시당했던 그의 경고자 괜찮으세요? 엔젤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용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엔젤라는 그의 눈에 깃든 고통을 놓치지 않았다. 작업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용식을 행거 한쪽으로 불러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서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용식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렸다. 15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하지만 지금 이 젊은 여성 장교의 진심 어린 관심 앞에서 그는 마음의 벽을 조금 허물었다. 그날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국의 자랑, KF-21 전투기의 첫 시험 비행이 있던 날이었죠. 수년간의 연구 개발이 집약된 순간이었습니다. 용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행 전 마지막 점검 중에 제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였죠. 정확히 지금 이 F-16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엔젤라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저는 즉시 비행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용식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국제, 손님들이 이미 와 있었고 정부는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제 경고는 무시되었고 비행은 강행되었죠. 그리고 사고가 났군요. 엔젤라가 속삭였다. 용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조종사 박준호 대위, 그는 탈출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엔젤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용식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습니다. 더 목소리를 높였어야 했어요. 아마도 그랬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엔젤라가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용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더 끔찍했습니다. 저는 체포되었고 국가기밀 유출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 컴퓨터에서 유출된 서류들이 발견되었다고 했지만 그건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군요. 엔젤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제 아내조차도... 용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제 경력, 명예, 가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엔젤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이 남자가 겪은 불의와 고통의 크기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다. 용식 씨,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 당신은 그저 비행기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용식의 눈에 결의가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작업을 마무리해야겠군요. 그들이 F-16으로 돌아갔을 때 엔지니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용식을 맞이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 일부를 들었고 이제 그가 단순한 천재 엔지니어가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영웅임을 알게 되었다. 시계는 계속 돌아갔다. 퍼레이드까지 불과 2시간 달 엔젤라는 용식이 F-16과 씨름하는 동안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무언가 빠진 조각이 있었다. 왜 한 나라의 최고 엔지니어가 그렇게 쉽게 희생양이 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비상 액세스 코드를 이용해 그녀는 더 높은 수준의 기밀 문서에 접근했다.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 사고에 대해 작성한 내부 보고서들이었다. 이게 뭐지? 그녀는 한 문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기밀, 시험 비행 중 KF-21 추락 사고 관련 내부 조사 문서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의 결함은 미국 방산업체 글로벌테크의 제공 부품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회사는 동일한 결함이 이전에도 발견되었으나
대규모 리콜과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은폐한 정황 발견됨. 엔젤라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계속 읽었다. 글로벌테크 CEO 제임스 윌슨은 사고 직후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비공식 회의를 가짐. 회의 이후 조사 방향이 김용식 개인의 책임으로 급격히 전환됨. 이건 완전한 음모였어. 엔젤라가 속삭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였다. 그곳에는 당시 서울 주재 미 군사 고문단의 명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해럴드 미첼 대령,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 미첼 대령은 글로벌테크와 한국 정부 간 비공식 회의에 참관함. 국방부 지시에 따라 모든 정보는 최고 기밀로 분류하고 미국 정부의 개입 흔적을 최소화할 것. 엔젤라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용식의 무죄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침묵했다. 그녀는 문서를 더 읽어내려갔다. 사고 이후의 움직임도 있었다. 김용식의 미국 입국 및 고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임. 해당 인물이 사건의 진실을 폭로할 경우 국가안보 및 한미 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용식은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는 국제적 기업 음모의 희생자였고 양국 정부는 그것을 은폐했다. 그가 경고했던 소프트웨어 결함은 실제로 존재했고 미국 회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익을 위해 침묵했고 한 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다. 엔젤라는 서둘러 문서들을 인쇄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차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퍼레이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였다. 행거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아버지의 사무실 앞을 지나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해럴드 장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윌슨, 김용식이 여기 있어. 그래, 그 김용식 말이야. 엔젤라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버지가 전화로 대화하고 있었다. 걱정 마, 모든 것이 통제해 있어. 그가 무엇을 알든 증거는 없어. 그래, 퍼레이드 후에 처리하지. 엔젤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처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서둘러 행거로 향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위험했다. 그녀는 용식을 보호해야 했다. 행거에 도착한 그녀는 용식이 작업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거의 해결책에 다다른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성취감이 깃들어 있었다. 어떻게 이 순간에 그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윌슨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엔젤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엔젤라는 인쇄한 문서를 꽉 쥐고 행거 구석에서 용식을 기다렸다. 그가 잠시 휴식을 취하러 왔을 때 그녀는 그를 조용히 불러냈다. 무슨 일이죠? 용식이 땀을 닦으며 물었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 제가 뭘 발견했는지 보세요. 엔젤라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건넸다. 용식은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15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진실이 마침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래서 내가 옳았던 거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것이 조작되었어. 엔젤라는 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전해야 했다. 용식 씨,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용식의 눈에 충격이 번졌다. 뭐라고요? 방금 아버지가 글로벌테크 CEO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당신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용식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한 이유가 나를 가두려는 함정이었군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엔젤라가 급하게 말했다.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봐야 해요. 엔젤라는 즉시 아버지의 사무실로 용식을 데려갔다. 해럴드 장군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딸과 용식이 들어오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이것 설명해 주세요. 엔젤라가 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해럴드 장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문서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이걸 찾았지? 그게 중요한가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잖아요. 용식 씨가 무죄라는 걸. 장군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용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런데 왜 침묵했습니까?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까, 김 박사? 해럴드 장군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국제적인 문제였지. 한미 관계 방산 계약, 수십억 달러의 거래가 걸려 있었어. 그리고 그게 한 사람의 인생보다 중요했나요? 엔젤라가 분노에 떨며 물었다. 정치는 복잡하다, 엔젤라. 장군이 대답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명령이요. 용식이 비웃듯 말했다. 제 아내는 저를 떠났습니다. 제 딸은 아버지가 범죄자라고 배웠을 거예요. 제 인생은 파괴되었습니다. 그저 명령 때문에요. 해럴드, 장군의 눈에 후회의 빛이 어렸다. 15년 동안 매일 밤 그 결정이 나를 괴롭혔다, 김 박사. 매일 밤. 그래서 저를 여기 청소부로 고용한 겁니까? 용식이 물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지켜보고 싶었어.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었지.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 그리고 지금 윌슨과 통화하셨죠? 엔젤라가 물었다. 용식 씨를 처리한다고요? 해럴드 장군의 눈이 커졌다. 내 통화를 엿들었구나. 하지만 넌 오해하고 있어, 엔젤라. 내가 말한 처리는 김 박사에게 원래의 직위를 돌려주는 것이었어. 글로벌테크가 공식 사과하고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거야. 엔젤라와 용식은 놀라움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믿기 어렵겠지만 장군이 계속했다. 나는 이 순간을 15년 동안 계획해왔어. 김 박사가 다시 그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그리고 윌슨을 코너에 몰아넣을 기회를.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약속도. 엔젤라가 깨달았다. 해럴드 장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건 연극의 일부였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한 선언, 윌슨의 스파이들에게 전달되도록. 용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퍼레이드가 성공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었어. 해럴드 장군이 설명했다. 우리는 증거가 필요했어. 당신이 다시 한번 그 결함을 해결함으로써 15년 전에도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시계가 삐삐 소리를 냈다. 퍼레이드까지 1시간. 지금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해럴드 장군이 말했다. FS6을 완성하고 퍼레이드를 성공시켜야 해. 그 후에 우리 모두 진실을 밝힐 것이다. 용식, 엔젤라, 해럴드 장군은 서둘러 행거로 돌아왔다. 시간이 촉박했다. 퍼레이드까지 불과 1시간. 용식은 즉시 작업으로 돌아갔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15년의 비밀이 단 몇 분 만에 밝혀진 충격이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용식이 엔지니어들에게 말했다. 이제 소프트웨어, 패치를 적용하고 최종 테스트만 하면. 갑자기 행거의 모든 불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졌다. 무슨 일이지? 해럴드 장군이 외쳤다. 전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다. 기지 전체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다운됐습니다. 용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작업하던 컴퓨터 화면도 까맣게 변했다. 그가 작성하던 소프트웨어 패치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백업은 없나요? 엔젤라가 물었다만에 없습니다. 기술자가 대답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복구하려면 최소 2시간이 걸릴 겁니다. 절망적인 침묵이 행거를 채웠다. 2시간. 퍼레이드는 1시간 후에 시작된다. 이게 우연일까? 해럴드 장군이 중얼거렸다. 윌슨이 릭, 엔젤라는 용식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낯선 표정이 드리워졌다. 좌절이 아니라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김 박사? 그녀가 불렀다. 용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종이와 연필을 주세요. 엔젤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요청한 물품을 가져왔다. 용식은 즉시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다. 뭘 하시는 거예요? 엔젤라가 물었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있습니다. 용식이 대답했다. FE6 엔진 제어 시스템의 전체 회로도와 소프트웨어 구조요. 엔지니어들이 놀라움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런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기억에서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건 정확합니다. 톰슨 엔지니어가 용식의 어깨 너머로 보며 말했다. 어떻게 이런 걸 기억하고 계신 거죠? 용식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렸다. 15년 전 교도소에서 6개월 동안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모든 항공기 시스템을 복습했죠.
매일 매 시간. 그의 손은 계속해서 움직였다. 행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FC9의 모든 회로와 시스템이 종이 위에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기억력이 아닙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속삭였다. 이건 천재성이에요. 30분 후 용식은 10장의 종이를 빼곡히 채웠다. 완벽한 기술 다이어그램들이었다. 이제 수작업으로 패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용식이 말했다. 컴퓨터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헤럴드 장군이 물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용식이 대답했다. 하지만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엔젤라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요? 용식은 다이어그램을 나누어 주었다. 각자 이 부분을 담당해 주세요. 제가 지시하는 대로 회로를 조정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기지의 모든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그들은 이제 한 팀이 되었다. 청소부였던 한국인 이민자가 이끄는 팀 행거는 활기찬 작업장으로 변했다. 손전등과 비상등 아래에서 그들은 정밀한 수작업을 시작했다. 용식은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지휘자였고 F-16은 그의 오케스트라였다. 이민자 출신 기술자들도 자신들의 언어로 서로 도우며 작업했다. 멕시코 출신, 필리핀 출신, 인도 출신, 그들은 모두 자신들과 같은 이민자가 인정받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30분 남았습니다. 누군가 외쳤다. 용식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차 있었다. 15년의 기다림.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시간이었다 됐다. 용식이 외쳤다. 손으로 그린 다이어그램을 따라 수작업으로 진행한 수리가 마침내 완성된 것 같았다. 모두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다. 용식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엔진 제어 장치를 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손전등을 가까이 가져가 자세히 살펴본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죠? 엔젤라가 다가와 물었다. 용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PCM 릴레이 모듈이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교체해야 해요. 그럼 교체하면 되잖아요. 헤럴드 장군이 말했다. 톰슨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다. 그 부품은 기지에 재고가 없습니다. 주문해도 최소 이틀은 걸려요. 절망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퍼레이드까지 불과 20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엔젤라는 용식의 표정을 주시했다. 그의 눈에 깃든 절망감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15년 만의 기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녀가 절박하게 물었다. 용식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그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혹시 기지 내에 퇴역한 F-16이 있나요? 박물관에 젊은 정비사가 외쳤다. 기지 서쪽 끝에 있는 항공박물관에 퇴역한 F-16이 전시되어 있어요. 용식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그 전투기에서 부품을 빌릴 수 있다면 헤럴드 장군이 망설였다. 그건 역사적 유물이야.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아버지. 엔젤라가 끼어들었다. 역사를 보존하느냐 아니면 역사를 만들어내느냐의 선택이에요. 장군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다. 좋아, 해보자. 모두 박물관으로. 시간이 촉박했다. 모든 사람이 차를 타고 박물관으로 달려갔다. 경비원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헤럴드 장군의 명령에 문을 열었다. 박물관 중앙에 F-16이 위험 있게 전시되어 있었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투기였다. 용식은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필요한 부품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엔젤라가 말했다. 우리 모두 도울게요. 용식은 지시를 내렸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장군부터 일반 병사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 기지의 계급 구조가 무너지고 오직 목표를 향한 단일한 의지만 남았다. 조심해서 분리해야 합니다. 용식이 지시했다. 이 릴레이 모듈은 매우 민감해요. 엔젤라는 용식의 옆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도왔다. 그녀는 그의 집중된 표정, 정확한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이 남자는 15년간 청소를 하면서도 자신의 재능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진정한 장인 정신이었다. 이거예요.
용식이 마침내 부품을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이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시계는 이미 퍼레이드 시작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헤럴드 장군은 급히 전화를 걸었다. 10분만 지연시켜. 어떤 핑계를 대든 10분이 필요해. 모두가 행거로 달려갔다. 용식의 손에는 작은 전자 부품이 들려 있었다. 이 작은 장치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행거에 도착하자마자 용식은 F-16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엔젤라가 그의 곁에서 도구를 건네주었다. 그들의 손이 우연히 맞닿았을 때 둘 사이에 묘한 전류가 흘렀다. 거의 다 됐어요. 용식이 중얼거렸다. 제발, 멀리서 퍼레이드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관중들의 함성도 희미하게 들렸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용식은 마지막 나사를 조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스템 테스트 버튼을 눌렀다. 용식이 테스트 버튼을 누른 순간 F-16의 컴퓨터 시스템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적색 경고등이 하나둘 녹색으로 변했다. 행거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엔진 제어 시스템 정상화 중. 기술자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70%, 85%, 95%. 마지막 빨간 불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100% 정상화 완료. 기술자가 외쳤다. 환호성이 행거를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며 기쁨을 나눴다. 용식은 F-16 아래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기름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해냈어요, 김 박사님. 엔젤라가 그에게 달려와 외쳤다. 헤럴드 장군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용식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기적을 만들어냈소, 김 박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식이 말했다. 지금 당장 비행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조종사가 급히 불려왔다. 그는 서둘러 전투기에 탑승했다. 행거 문이 열리고 F-16이 천천히 활주로로 이동했다. 모든 사람이 밖으로 나가 지켜보았다. 엔진이 시동되자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들렸다. 더 부드럽고 더 안정적인 소리였다. 뭔가 달라요. 톰슨 엔지니어가 말했다. 엔진 소리가. 용식은 미소 지었다. 단순히 고친 게 아닙니다. 개선했죠, 마세. 무슨 뜻이죠? 엔젤라가 물었다. 릴레이 모듈을 교체하면서 제가 몇 가지 수정을 가했습니다. 용식이 설명했다. 엔진 효율이 약 12% 향상될 거예요. 그리고 연료 소비는 8% 감소할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놀라움으로 용식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고장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을 즉석에서 개선한 것이다. F-16이 활주로를 따라 속도를 높였다. 그리고 우아하게 하늘로 솟아올랐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정의로 들려왔다. 믿을 수 없습니다. 조종성이 훨씬 부드럽고 정확해요. 엔진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헤럴드 장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5년 동안 기다렸소, 김 박사. 당신의 재능이 다시 빛을 발하는 이 순간을. 용식도 감정에 북받쳤다. 15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았다. 그는 하늘을 나는 F-16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구원이었다. F-16은 놀라운 기동성으로 하늘을 수놓았다. 조종사는 기체의 향상된 성능을 체험하며 더욱 대담한 기술을 선보였다. 그것은 마치 비행기와 조종사가 하나가 된 것 같았다. 퍼레이드로 즉시 이동하세요. 헤럴드 장군이 무전으로 지시했다. 모두가 채 올라 퍼레이드 장소로 향했다. 엔젤라는 용식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기름에 얼룩져 있었다. 씻을 시간도 없네요. 용식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워요. 엔젤라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차가 퍼레이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F-16은 관중들의 환호 속에 화려한 비행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시범이 아닌 예술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용식이 내리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은 아시아계 남성. 누구도 그가 저 하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헤럴드 장군은 달랐다. 그는 용식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관계자들에게 다가갔다. 여러분, 오늘의 영웅을 소개합니다. 장군이 큰 소리로 말했다. 김용식 박사, 세계 최고의 항공 엔지니어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용식에게 모였다. 그는 갑작스러운 주목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하늘을 수놓는 F-16의 화려한 비행은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였다. 관중들은 탄성을 내지르며 환호했고 텔레비전 중계진은 전투기의 완벽한 기동을 생중계했다. 아무도 몇 시간 전까지 이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용식은 VIP 관람석에 서서 자신이 되살린 전투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자부심, 안도감, 그리고 15년 만에 느끼는 성취감. 이게 바로 당신이 항상 받았어야 할 대우입니다. 엔젤라가 그의 곁에서 말했다. 주요 행사가 끝나자 헤럴드 장군은 용식을 특별 리셉션장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군 고위 관계자들과 국방부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용식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그는 15년간 그림자 속에 살았다. 이런 스포트라이트는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긴장하지 마세요. 엔젤라가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냈어요. 헤럴드 장군이 목소리를 높였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의 영웅을 소개합니다. 김용식 박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없었다면 오늘의 퍼레이드는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용식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장군이 계속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5년 전 김 박사는 부당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장군은 글로벌테크의 CEO 제임스 윌슨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윌슨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윌슨 씨,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흘렀다. 윌슨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는 패배를 인정하는 듯했다. 김용식 박사님, 윌슨이 직접 용식을 향해 말했다. 우리 회사는 15년 전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결함을 올바르게 식별했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했고 더 나아가 당신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든 법적 책임을 인정하며 당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윌슨이 계속했다. 또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식 성명을 모든 주요 언론에 발표할 것입니다. 용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5년간 기다려온 순간. 그의 명예가 공식적으로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헤럴드 장군이 다시 말을 이었다. 김 박사, 당신의 능력과 인격은 오늘 모두에게 증명되었습니다. 피터슨 공군 기지는 당신에게 수석 항공 엔지니어 직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용식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리셉션이 끝난 후 용식은 잠시 혼자 있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는 자유로웠다. 15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괜찮으세요? 엔젤라가 그의 뒤에서 다가왔다. 용식은 미소 지었다. 생각 중이었습니다. 지금 제 딸은 20살이 되었을 거예요. 그녀에게 연락해볼까 합니다. 이제 그녀의 아버지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엔젤라의 눈이 따뜻함으로 빛났다. 반드시 그녀도 알게 될 거예요.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헤럴드 장군이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김 박사, 아직 한 가지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군이 말했다. 용식과 엔젤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한 약속이, 장군이 망설이며 말했다. 내 딸을 당신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아버지, 엔젤라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외쳤다. 그건 농담이었잖아요. 헤럴드, 장군은 너무나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농담이지. 내 딸을 상품처럼 내놓을 리가 있나? 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건 맹인이 아닌 이상 누구나 볼 수 있어. 엔젤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용식도 창피함에 고개를 돌렸다. 장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퍼레이드 후 몇 주 동안 용식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주요 언론에서 그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15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천재 엔지니어, 부당한 누명을 쓴 영웅의 귀환과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다. 글로벌테크는 공식 사과와 함께 상당한 보상금을 지불했다. 용식은 더 이상 허름한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 그는 기지 근처에 작은 집을 구입했다. 집이 아니라 가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기지에서는 수석 항공 엔지니어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다. 그의 사무실 문에는 김용식 박사라는 명판이 반짝였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했다. 한때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던 그곳에서 이제 그는 중심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용식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다. 바로 엔젤라와의 관계였다. 용식 씨, 이 회로도를 검토해 주실래요? 어느 날 엔젤라가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업무적인 대화로 시작된 만남은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졌다. 점심시간에 함께하는 식사, 퇴근 후의 커피, 주말의 산책, 그들은 서로에게 끌렸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데이트하나요? 어느 날 엔젤라가 물었다. 용식은 미소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데이트한 게 15년 전이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었다. 웃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용식은 엔젤라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했다. 함께 한식을 만들고 한국 영화를 보고 때로는 한국어를 가르쳤다. 엔젤라는 용식에게 미국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었다. 그의 손을 잡고 지역 축제를 다니고 하이킹을 가고 미국 가정식을 함께 요리했다. 그들의 관계는 장군의 우스갯소리나 외부 압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엔젤라는 용식의 겸손함과 끈기, 천재적인 지능을 존경했다. 용식은 엔젤라의 정의감과 용기,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당신은 왜 그날 나를 도왔나요? 어느 저녁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용식이 물었다. 엔젤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정의감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녀는 말을 멈추고 용식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용식이 속삭였다. 사랑이에요? 엔젤라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용식의 손이 떨렸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사랑. 그는 더 이상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엔젤라가 그의 마음속 얼어붙은 부분을 녹였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들의 첫 키스는 자연스러웠다. 강요된 것도 계산된 것도 아니었다. 두 영혼이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용식은 한국에 있는 딸에게 용기를 내어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진실, 명예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소식도 전했다. 자신이 다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6개월 후 피터슨 공군 기지의 작은 예배당은 화사한 꽃으로 장식되었다. 미국과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두 나라의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었다. 용식은 긴장된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검은색 턱시도가 그의 모습을 한층 품위 있게 만들었다. 1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남자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준비됐나 김 박사? 헤럴드 장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도 정장 차림이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용식이 솔직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아요. 헤럴드 장군은 미소 지었다. 인생은 때로 꿈보다 더 놀라운 법이지.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지의 모든 직원들, 군 관계자들, 그리고 특별한 손님들까지. 앞줄에는 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지현 용식의 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메일을 받고 한국에서 날아왔다. 처음 만남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15년의 간극을 조금씩 메워나갔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현이 결혼식 전날 말했다. 엄마도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을 알고 기뻐했어요. 용식의 전화에는 오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상처는 남아있었지만 용서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엔젤라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했다. 그녀는 한국 전통 의상인 하얀색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헤럴드 장군은 딸을 제단까지 데려간 후
용식에게 그녀의 손을 건넸다. 내 딸을 당신에게 맡기네. 장군이 진지하게 말했다. 약속대로. 식장에서 작은 웃음이 퍼졌다. 모두가 그 약속의 우스꽝스러운 시작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은 진심 어린 축복이 되었다. 결혼식은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였다. 미국식 서약과 함께 한국 전통 의식인 패백도 진행되었다. 용식과 엔젤라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마음은 하나였다. 피로연에서 헤럴드 장군이 건배사를 했다. 인생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김용식 박사는 불의에 맞서 15년을 견뎠고 마침내 그의 진실과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내 딸 엔젤라는 모든 편견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건배. 모두가 잔을 들어 축하했다. 용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딸 지현, 새아내 엔젤라, 이제는 장인이 된 헤럴드 장군,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동료들. 한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춤추시겠어요, 김 박사님? 엔젤라가 손을 내밀었다. 영광이죠, 김 여사. 용식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이제 같은 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했다. 댄스플로어에서 그들은 천천히 움직였다. 두 사람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 후회 없으세요? 용식이 조용히 물었다. 나이 차이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는데 엔젤라는 그의 말을 키스로 막았다. 저는 완벽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저를 완성시켜주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용식은 잠시 혼자 밖으로 나갔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를 방했다. 15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이국 땅으로 왔다. 가족, 명예, 직업, 자존감까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인생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용식 씨. 엔젤라가 그의 뒤에서 다가왔다. 함께 별을 보아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약속,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담겨 있었다.